어머니, 저분은 장인어른이에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한 여자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결혼식장, 축복의 음악 위로 유리 깨지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아들의 장인으로 서 있는 남자, 그리고 신랑의 어머니로 서 있는 여자. 20해 동안 서로의 인생 한가운데에 숨어 있던 두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햇빛 아래에서 마주 섰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자기가 평생 존경하게 될 장인이 자기 어머니의 남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결혼식이 한 가문이 무너지는 첫 장면이 될 줄도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결혼식, 모든 파국의 시작. 특급 호텔 예식장 혼주 대기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서정은 손에 들고 있던 좌석 배치표를 천천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서정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신부 측 혼주, 강도훈. 서정은 그 이름 석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혼주 어르신, 곧 입장하셔야 합니다. 안내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정은 얼른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검은 예복을 입은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강도훈이었습니다. 안내 직원과 함께 대기실로 들어온 도훈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서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주 어르신들,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먼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향했습니다. 도훈 역시 반대편 통로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예식장 안은 웅성거리는 하객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서정은 신랑 측 혼주석에 앉아 정면만 바라보았습니다. 도훈은 신부 측 혼주석에서 똑같이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랑 윤지훈이 먼저 레드카펫을 밟으며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강수진이 아버지 도훈의 팔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서정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도훈은 딸 수진을 신랑에게 인계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내내 서정과 도훈은 단 한 번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멘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신랑 신부에게 축복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서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훈 역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자식의 옆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정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훈도 똑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사진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연회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양가 가족분들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사진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정은 남편 윤태준의 옆에 섰습니다. 도훈은 아내 박혜경의 옆에 섰습니다. 지훈과 수진이 중앙에 나란히 섰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사진사의 구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정도 웃었습니다. 도훈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단체 촬영이 끝나고 하객들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정은 핸드백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서정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까 대기실에서 봤던 연회장 좌석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정은 그 종이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손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종이가 가늘게 찢어졌습니다.
서정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세면대에 두 손을 짚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서정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보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시간 후 도훈은 집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예식장에서 찍은 사진 파일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도훈은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사진 파일 위에 커서가 멈췄습니다. 도훈은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창이 떴습니다. 도훈은 주저없이 확인을 눌렀습니다. 사진 파일들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도훈은 노트북을 닫고 뒤로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밤 도시의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도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서정도 집으로 돌아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우아했던 한복을 벗고 더운 물이 담긴 욕조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수십 년 전 대학병원 복도. 그때 서정은 26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대생 도훈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저기요. 정은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도훈이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교수님 찾아뵈러 오셨어요? 네, 아버지 뵈러 왔어요. 서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훈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서정은 눈을 떴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시 기억이 이어졌습니다. 몇 년 후 서정의 집 거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안 돼. 집안이 맞지 않아.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도훈 씨를 사랑해요. 서정이 울먹였습니다. 사랑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게 될지 생각해봐라. 전 괜찮아요. 내가 괜찮지 않아. 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서정은 도훈과 헤어졌습니다. 1년 뒤 서정은 윤태준과 결혼했습니다. 태준은 아버지가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견기업 후계자. 집안도 맞고 경제력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서정의 마음속엔 여전히 도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서정은 46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VIP 검진센터. 서정은 정기 검진을 받으러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누군가 멈춰섰습니다. 서정도 동시에 발을 멈췄습니다. 강도훈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병원 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정아.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서정은 욕실에서 나와 침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정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지난 2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도훈은 항상 차명 휴대폰으로만 연락했습니다. 서정 역시 가족에게는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에서 만났습니다. 도훈은 항상 개인 차량으로 왔습니다. 병원 차량은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정도 자신의 차로만 움직였습니다. 만나는 날은 늘 같은 요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직원도 그 누구도, 가족도 직원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은 창문에서 몸을 떼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 중인 지우는 호텔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이었습니다. 장인 도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장인어른. 지훈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구나.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수진이는 피곤하다고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우리 예쁜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그래, 신혼여행 즐겁게 보내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도훈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여행 가이드북을 펼쳤습니다. 같은 시각, 서정의 집.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서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훈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서정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신호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서정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호음이 끊겼습니다. 서정은 휴대폰을 소파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장인.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날이 밝아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환했습니다. 하지만 서정의 표정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챕터 2 말기 진단과 은신처 준비. 병원 원장실. 도훈은 책상 위에 놓인 검사 결과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오늘 오후 이사회 회의 준비되었습니다. 알았네. 도훈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도훈은 결과지를 서랍 안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 외부 암센터. 도훈은 검사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강도훈 환자분 조직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젊은 의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도훈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기입니다. 이미 전이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도훈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더라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요? 길어야 1년입니다. 도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부탁합니다. 제발이요. 도훈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부탁합니다. 며칠 후 병원 이사회 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에 이사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도훈이 테이블 끝에 섰습니다. 오늘 급히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도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사들이 일제히 도훈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당분간 치료 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건강 문제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최소 6개월입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병원 이미지 관리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해외 연수로 발표하겠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임시 원장 대행 체제를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훈은 원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이 달력을 넘겼습니다.
빼곡하게 적혀 있던 진료 일정과 학회 일정. 도우는 펜을 꺼내 하나씩 줄을 그어 지웠습니다. 같은 시각 서정의 집.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서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태준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여보세요. 서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야. 다음 주부터 싱가포르 출장 들어가. 또요? 이번엔 프로젝트가 커서 석 달은 있어야 할 것 같아. 서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미안해. 집 잘 부탁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정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정은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건물 2채,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토지 한 필지, 모두 서정 개인 명의였습니다. 서정은 휴대폰을 다시 꺼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정입니다. 아,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 명의 부동산들 정리하려고요. 매각 가능한지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정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2주 후 서정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 보였습니다. 중개인이 옆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 집은 정말 조용합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요.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들어가 보시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2층에는 방 3개가 있었습니다. 서정은 방마다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네,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정은 집 열쇠를 받아들고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혼자 거실에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작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서정은 휴대폰을 꺼내 리모델링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내 전체를 새로 해주세요. 벽지, 마루, 조명 전부요. 언제까지 완성하면 되십니까? 한 달 안에 끝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서정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마당에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도우는 진료실 문을 잠그고 내부 의료진 3명과 마주 앉았습니다. 제 병세는 절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원장님, 하지만 한 의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 이미지가 타격을 받으면 환자들이 동요합니다. 그건 막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의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치료 기록도 전산에 남기지 마세요. 종이 차트로만 관리합니다. 네, 원장님. 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도훈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병원 복도. 수진이 아버지 도훈의 사무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요즘 안 좋으신가 봐. 맞아. 진료도 안 하시고 회의도 다 취소하셨대. 수진이 멈춰섰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진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세요.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진은 아버지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같은 날 저녁 지훈의 회사. 지훈은 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지훈 씨, 강 원장 병원이랑 하던 공동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 부장님. 그거 일단 보류입니다.
지훈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다음 달에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요. 위에서 내려온 결정입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담당자인데 다른 프로젝트로 배치받을 겁니다. 준비하세요. 부장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이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챕터 3 내부 폭로 준비. 병원 재단 회의실. 박혜경은 테이블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재단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부인, 이 자료들은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운전기사한테 받았어요. 혜경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운행 기록지가 수십 장 쌓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곳으로 갔어요. 혜경이 손가락으로 주소를 짚었습니다. 서울 외곽 사택 주소예요. 병원 소유도 아니고요. 변호사가 운행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차량 번호도 확인했습니다. 항상 특정 차량만 사용했어요. 혜경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뭡니까? 병원 외부 CCTV 기록이에요. 화면 캡처 사진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차량이 보이죠? 매주 같은 요일마다 찍혀요. 혜경의 손가락이 한 차량을 가리켰습니다. 변호사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차량 번호 조회해 봤어요. 한서정이라는 사람 명의예요. 혜경이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네, 사위 어머니예요. 안사돈이죠. 혜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있어요. 혜경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운전기사 증언이에요. 혜경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20년 동안 제 남편 전속 기사였던 사람이에요. 무슨 증언을 했습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기사를 쉬게 했대요. 혼자 운전하겠다면서요. 그게 20년 동안 딱 그날만요. 다른 날은 한 번도 안 그랬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외부 CCTV 기록이에요. 혜경이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남편 차량이 매주 목요일마다 같은 주소로 가요. 외곽 주택가요. 차량 번호 확인됐습니까? 네, 제 남편 개인 차량이에요. 혜경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항상 이 차가 주차돼 있어요. 한서정 명의 차량이에요. 변호사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인, 이건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혜경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적이죠. 맞아요. 혜경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 집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에요. 한서정 개인 명의예요. 혜경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비서 교체 시점도 확인했어요. 5년마다 한 번씩 바꿨더라고요. 혜경이 인사 기록을 펼쳤습니다. 비서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다들 입 다물고 있지만 눈빛만 봐도 알아요.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혜경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휴대폰 통신 기록이에요. 제 남편 명의가 아닌 폰이 하나 더 있어요. 차명폰 말씀이십니까? 네, 누구 명의인지는 모르겠지만 통화 기록 보면 뻔하죠. 혜경이 서류를 변호사 앞으로 밀었습니다. 변호사가 한참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인,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단 이사회에 제출할 거예요. 하지만 병원 이미지가.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 거예요.
언론에는 일절 알리지 않고요. 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원장직은 박탈해야 해요. 당연하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혜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재단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회는 비밀리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혜경이 준비한 자료가 이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한 이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원장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20년 동안 이런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사돈댁이라는 겁니다. 이건 스캔들이에요. 이사회 의장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당장 언론에 알려지면 병원이 끝입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처리하는 겁니다. 대신 원장직은 즉시 해임이죠. 당장 언론에 알려지면 병원이 끝입니다. 의장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같은 시각 도훈의 집. 도훈은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혜경이 들어왔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사회에서 연락 올 거예요. 곧. 혜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원장직 끝났어요. 도훈의 손에서 책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20년 동안 뭐 했는지 다 알아요. 전부 다요. 혜경이 서재 문을 열어놓은 채 돌아섰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당신도 그 여자도요. 혜경이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도훈은 바닥에 떨어진 책을 짚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사회 의장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도훈은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호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서정의 집. 서정은 외곽 단독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 태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어요? 서정이 놀라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들어왔어. 태준이 서정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출장 끝났어요? 아니,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들어왔어. 서정은 핸드백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나도 곧 알게 될 거야. 태준이 리모컨으로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정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도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어? 서정은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일 시간 있어? 서정이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요? 같이 저녁 먹자. 할 얘기가 있어. 서정은 주방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내일 얘기할게. 태준이 TV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자. 나도 곧 갈게. 태준이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서정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서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화는 끝났습니다. 클릭하시면 2화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